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템 경제TV입니다. 핫템인 종목 분석 오늘은요 371번째 시간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자 3분기 실적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쪽은 전문가의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왜 어닝스 프라이즈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전액 리튬염 아직도 주시장이 모릅니다. 펀더메이저도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적정 가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옵니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네, 데일리부터 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몇 년째 제가 쓰고 있는데요. 각 개별 기업 업종 테마 분석 등등 전부 다 제가 분석하니까 제가 직접 분석하니까 여러분들이 5분씩만 시간 내시면 주식 투자에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도움 되시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네, 9시 30분 정도까지 개장 방송,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런 것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고요. 또 개장하고 나면, 이런 흐름이라서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바쁘셔서 못 본다. 제가, 어, 이걸 다시 보게 하는 분이 한 5배 정도 많으십니다. 기업 내용 위주라서 바쁘셔서 못 보면 제 방송을 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가 왜 어닝 서프라이즈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 HTS 들어가 보시면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HTS 연결되는데, 보실 때, 네,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요. 또 그냥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연결 재무제표로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조치는 개별 재무제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각종 조치들은 개별 재무제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자, 개별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3분기에 보니까요. 이게 3분기만이거든요. 상반기만 10억 7천만 원이 영업이익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도 자, 여기 깜짝 놀랐는데요. 이 대체로 우리가 좀 중앙첨단세 국제에 관심이 있는 분은 3분기에 여기가 흑자냐 아니냐 여기 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 3분기 흑자를 이루고 4분기 좀 흑자를 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관리 종목을 가느냐 한기 종목을 탈피하느냐 여기가 여기 달려 있는데 야 3분기는 흑자는 물론이고 영업이익이 10억 7천만 원이나 나면서 누적으로도 흑자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여기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다 네, 흑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4분기는요, 흑자폭이 더 커질 겁니다. 미반영된 미회수금 등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히 져버렸구나.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투자 시장에서 제일 이 종목에 주의하는 게 뭐냐?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소위 말해서 환기 종목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유를 보니까 반기 현재 자본 잠식. 자, 반기의 자본 잠식이었어요. 이 회사가. 자, 그 다음에 5개년 연속 영업 손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만약에 영업 손실을 발생하면 내년에 관리 종목이 갑니다. 더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 내부 회계제도 비적정, 관리제도 비적정, 요 세 개가 환기 종목 지정 사유인데,
자,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버렸죠. 이 두 가지가 흑자 전환해버리니까 이 두 가지가 해소돼 버리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요건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중앙첨단 소재 전무님이랑 기업 탐방한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요. 요거는 3일 회계법인과 컨설팅을 해서 개선을 컨설팅 뭐 3일 회계법인 우리나라 1위 회계법인 아닙니까? 뭐 1위 회계법인이 컨설팅해서 제도 개선하면 당연히 회계법인들이 볼 때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말까지 주총을 해야 되는데요.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에 재무제표가 주총에 승인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4, 5월경에 투자 암기 종목은 탈피가 거의 뭐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재무제표를 못 보는 분은 또 연결 재무제표만 봐가지고 뭐 연결 재무제표 뭐 고만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환기 종목이란 이 발목에 채워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핵심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핵심은 누적으로 흑자된 게 저는 놀라웠어요. 3분기는 흑자 전환 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 아니겠느냐? 만약에 3분기까지 이게 적자다. 그러면 4분기에 대한 또 걱정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3분기에 누적 흑자 전환됐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반기에는 자본 잠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IFRS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다 이렇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IFRS 이 부분은. 그래서 뭐 파생상품 손실 이런 게 실적 나올 때마다 많은 회사들이 발표하는데요. 전환사채나 BW를 발행한 회사는 다 이에 해당돼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노름입니다. 주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 전환가액 조정 이 12회에 대해서는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주가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바뀌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요. 네. 그런 부분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자본 잠식 이런 게 사실은 뭐 별로 적자도 안 나는데 자본 잠식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파생 상품에 따라서 그야말로 숫자 노름이구나. 사실은 무시할 일인데 그래도 투자자 마음은 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니까 자본 재무 구조가 정상화됐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리튬염. 자, 우리가 전해액은요. 리튬염, 용매, 그 다음에 첨가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리튬염이죠. 그래서 이걸 전해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질 말들은 좀 헷갈리는데요. 전해질을 전해의 상위 개념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도 있고 액체 전해질이 있지 않느냐. 고체 전해질 이게 전고체 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위의 개념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리튬염을 전해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냥 전해가 리튬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리튬염도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그건 차치하고 여기는 리튬염의 대표적인 게 6불화인산 리튬 LiPF6입니다. 6불화인산 리튬이 대표적이라서 그냥 전해의 핵심은 리튬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수익성, 2022년 기준 비중 기준으로 수익성을 보면 분리막업체들이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전해액 업체가 높습니다. 여기는 물론 리튬염도 포함입니다. 네.
그 다음이 음극재. 이 정도가 10% 이상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양극재. 가장 수익성 낮은 게 동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극재 막 얘기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분리막은 우리 SKI 테크놀로지 등등이 하지만, 이게 다 기본 소재들을 다 수입했잖아요. 수입했다 보니까 양극재가 얘기하는데, 사실 양극재는, 네, 원자재 금속값이 70%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지지고 볶고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예금도 내고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저수익성일 수밖에 없는 그냥 가공 마진 먹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텐치 같은 경우는 이런 전액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씩도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그동안 리튬염을 국내에서는 후성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후성밖에 하는 데가 없는데 이것도 다 중국 걸 사서 중국의 저 리튬염 전액을 다 사서 하는 일이었는데 IFRS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IRA가 나와버렸잖아요. IRA가 나와서 이제는 전해액은요 컴포넌트가 돼서 미국의 공장을 직접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가 네, 엔캠 이 조지아 공장이 4만 톤 있고요. 솔브레인이 5천 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엔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타 회사들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하지만 신설하는 데는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인허가 등등. 우리나라도 한 2년 걸리는데요. 미국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하세월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설은 쉬워요. 정설은 비용도 그렇게 안 듭니다. 뭐 2만 톤에서 이번에 정설을 2만 톤 더 했는데요. 신설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정설은 사실 전액은 좀 전에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염, 첨가제, 용매 등을 섞는 거기 때문에 정설은 한 70억밖에 안 들었다 그럽니다. 기간도 금방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정설하는 거는 쉽겠죠. 그래서 엔캠 여기를 한 조지아 공장을 20만 톤까지 늘리는데 이 급하게 늘리는 게 IRA 때문에 그렇죠. 북미의 우리 배터리 공장의 전액을 이제 다 엔캠이 감당해야 될 상황인데 엔캠이 사실상의 중앙첨단 소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하는 게 뭐냐? 리튬염을 중앙첨단 소재를 통해서 내재화하겠다. 중국의 틴치가요, 리튬염을 내재화하면서 자체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리튬염 사업은 중앙첨단 소재가 맡고 전해액 사업은 엔캠이 담당하고 엔캠은 지금 전해액 부분을 생산량 10배를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증가, 자기 일하기도 급급하고 그래 별도 법인 중앙첨단 소재를 통해서 리튬염을 생산하는데 우선은 당장은 리튬염부터 공급 계약을 먼저 해서 엔캠으로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으로 이제부터 4분기부터는요 리튬염 공급 매출이 본격 반영이 됩니다. 네, 이게 4분기부터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 다음에 합작법인 EDA를 만들었는데 합작법인 만든 것도 아마 지금 환기 종목이라서 중앙첨단 소재가 환기 종목이라서 이런 거 뭐 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가 아마 내년 한 4, 5월에 환기 종목 벗어나면 아마 중앙첨단 소재가 최대 주주가 되고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A를 설립해서 공장을 지금 새만금에 짓고 있습니다. 2만 톤짜리인데요. 2만 톤이면 굉장히 큰 규모죠. 후성이 5,600톤이지 국내외 다 합쳐서 5,600톤인데 2만 톤. 그래 2020년까지 5만 톤을 만들 예정인데 이게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단일 공장으로는요. 그리고 연차 10만 톤까지 이제 확보하겠다. 그럼 정말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 말씀드려요. 엔캠이란
회사가 이미 북미 지역만 감당을 해도 북미 지역만 하더라도 엔캠이 감당할 게 한 40만 톤에서 50만 톤이거든요. 전해액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하는 것도 벅찰 지경이다. 그래서 사업 구도가 좀 명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은 어디서 오냐? 자, 6브라 인선 리튬 아닙니까? 그럼 여기 불소가 있어. 불소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국 DFD와 협업을 해서 네, 이 불소를 다루는 기술까지 가져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불소 다루는 게 힘든데요.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후문은 아예 이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다 하는 후문도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술도 확보되어 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IRA로 인해서 네, 전해액은 북미 지역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지금 공장이 있는 곳은 엔캠밖에 없다. 지금 국내 업체들 한 두 군데서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거 시간 오래 걸릴 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아직 2만 톤 이 전액 2만 톤 공장이 큰 공장입니다. 2만 톤이면요. 지금 2만 톤에서 4만 톤 했는데요. 이 정도 큰 공장을 해본 경험도 없어서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은 독보적인 위치다. 그래서 지금 이미 8월부터 LG와 GM의 합작법인 배터리 공장으로도 얼티엄 셀즈라고요. 그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원래 LG가 중국 엔캠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왔는데 이제 IR 때문에 못하니까 네, 이렇습니다. 지금은 엔캠이 2위, 3위까지 올라왔고요. 2위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전액 시장으로는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이 돋보이게 되겠군요. 자, 그래. 그럼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럼 상대 비교를 해봐야죠. 할 수 있는 게 어딘가요? 네, 국내에 6브라 인산 리튬하는 후성하고 해봐요. 후성. 네, 후성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조금 넘습니다. 후성이요. 그래서 후성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도 네, 시가총액이 한 1조가 살짝 넘는데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1,300억대이다. 후성은 5,600톤인데 이 집은 물론 2024년이지만 2만 톤 1차적으로 1차 2만 4천 톤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이다. 이 집은 1조고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2024년 말이 다가올수록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그게 공장이 제가 여기 해놨을 건데요. 아마 2만 톤 공장이 지어지면 매출과 영업이 어떻게 봅니까? 물론 그때 가서 가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2만 톤 되면 매출이 한 4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매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규모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그동안 배터리라든지 우리나라 회사들은 항상 역삼각형 구도,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됐고 소재는 중국으로 사서 왔는데 이제 아예 IRA가 돼서 소재 부분이 마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그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 탁이라든지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급성장한 것처럼 이제 2차 전지는 소재주 전해액, 리튬염, 수산화 리튬 등등 이런 소재 중심의 회사들이 급성장할 시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안정이 된다면 소재주들이 부각될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엔캠이나 중앙첨단 소재 등등 이런 소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서 여타 2차 전지랑 좀 다르죠. 저점을 기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장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는 추세 전환을 시작했구나.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에는 투자 환기 종목 탈피가 되니까
아마 내년 3월 주총 전후 되면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나는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또 엔캠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상 후성이랑 상대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카페 리포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항상 빠른 정보는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늘 저의 새로운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를 살펴봤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